옆집 여자가 고함을 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남편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고 믿을 수 없는 행동에 저는 결국 모두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딱! 이정희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58세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렸죠. 옆집 여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만 거죠.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언니가 왜 그렇게 따져요? 박수진이 소리쳤어요. 35세의 그 여자는 정희보다 23살이나 어렸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죠. 정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손을 뺨에 갖다 댔어요. 따끔거렸죠. 수진 씨, 지금 언니가 먼저 욕했잖아요. 수진이 또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희는 욕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어젯밤 주차장에서 수진의 차가 정희 차를 살짝 긁었어요. 범퍼에 흠집이 났죠. 그래서 오늘 아침 복도에서 수진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 어제 주차장에서 제 차랑 부딪혔던 것 같은데. 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수진이 잡아떼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흠집 위치, 시간, 상황을 말이에요. 그러자 수진의 얼굴이 변했어요. 언니, 증거라도 있어요? 저한테 억지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니가 왜 저한테 이래요? 진짜.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는 정희 얼굴 앞으로 손을 휘둘렀어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얼굴을 막으려고요. 하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을 올렸다가 내렸죠. 그러자 수진이 소리쳤어요. 언니가 나 때리려고 했어요. 다들 봤죠? 그리고는 정희 뺨을 때렸어요. 딱!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었어요. 강민수, 60세, 정희와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을 봤어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이 상황을 정리해 줄 거예요. 여보, 저 여자가 날 때렸어. 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정희를 봤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어요. 그리고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아주 짧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분명히 봤어요. 남편 입가에 걸린 그 미소를요. 그래, 근데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남편이 물었어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당신이 먼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희 편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언니가 저한테 욕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빠? 정희는 그 호칭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진이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남편이 정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수진 씨? 아까는 오빠라고 불렀는데 남편은 수진 씨라고 불렀어요. 정중하게요. 친절하게요. 정희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이 정희 팔을 잡았어요.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저 여자가 날 때렸어. 당신도 봤잖아. 봤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사실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냐? 뭐? 요즘 갱년기라 그런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정희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내가 화를 냈다고? 나는 그냥 차 얘기를.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병원 한번 가볼까?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병원을 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남편은 먼저 나갔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남편은 정희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를 탓했어요. 당신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시비가 아니라 차가. 차 긁힌 것 때문에 그렇게 따질 일이야?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정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태도는 뭘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뺨은 아직도 얼얼했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정희는 23년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평범한 부부였어요.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정희는 현명했어요. 아들 하나를 키웠고 이제는 다 컸어요. 32세가 됐죠. 정희는 58세였어요. 전직 회계사였어요. 10년 전에 은퇴했죠. 그 10년 전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3억 원이 사라졌었어요. 횡령이었어요. 경찰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석 달간 장부를 파헤쳐서 범인을 찾아냈어요.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업계에서도 유명해졌죠. 신문에도 났어요. 대기업 3억 원 횡령 사건, 이정희 회계사가 해결. 하지만 정희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성격이었거든요. 가족에게도 대충 말했어요.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그게 다였어요. 남편은 그때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정희의 일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잘했네. 그게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정희는 23년 동안 그런 남편을 이해했어요. 남자들은 원래 아내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옆집 여자가 정희를 때렸는데 남편은 그 여자 편을 들었어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정희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래. 정희는 답답했어요. 복도에서 수진을 마주칠 때마다 더 이상했어요. 수진은 정희를 보면 미소를 지었어요. 친절하게요. 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비웃는 것 같았죠. 정희는 그냥 지나쳤어요. 대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자주 외출했어요. 밤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 회사 회식. 하지만 술 냄새는 안 났어요. 남편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정희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신경 쓰지 마 같은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희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복도 CCTV를 보고 있었어요. 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CCTV 녹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희는 몸을 숨겼어요. 남편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요. 남편이 CCTV를 확인하다니 이상했어요. 정희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날 밤 정희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아빠가 요즘 이상해. 엄마, 아빠도 스트레스 많으시잖아. 이해해줘. 아들도 아버지 편이었어요. 근데 엄마 직감은 항상 맞잖아.
뭔가 이상하면 확인해봐. 재훈이 덧붙였어요. 그래요. 정희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을 찾을 때도 직감으로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그 느낌을 따라갔더니 범인을 찾았어요. 지금도 그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정희는 결심했어요. 알아내야 했어요.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2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나가 있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저녁은 먹고 왔어? 응. 대화가 끝이었어요. 정희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정희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예민하다고? 응.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쓰고. 무슨 사소한 일? 수진 씨 일 말이야. 아직도 그거 생각해?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소한 일? 나는 뺨을 맞았어. 그게 사소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먼저 따진 거잖아. 나는 차 얘기를. 알았어, 알았어. 남편이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제스처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산책. 밤 9시에 산책이라니요. 남편은 현관문을 나갔어요. 정희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게 보였어요. 산책치고는 빠른 걸음이었어요. 정희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희가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옆집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어요. 아,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겉으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았어요. 저 눈빛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괜찮아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어요. 수진이 뒤에서 말했어요. 언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는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저 여자가 나를 놀리고 있어.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또 밤늦게 나갔어요. 이번에는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정희는 안 자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놀란 것 같았어요. 아, 깜짝이야. 왜 안 자고 있어? 어디 갔다 왔냐고. 회사 사람들이랑 술 한잔 했어. 정희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술 냄새를 맡았어요. 없었어요. 술 냄새 안 나는데? 조금밖에 안 마셔서 그래. 남편은 정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꽃향기였어요. 정희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재킷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뭔가 확실히 잘못됐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남편은 점점 더 자주 외출했어요. 핸드폰도 항상 손에 쥐고 다녔어요. 정희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어요. 뭐 봐? 아, 회사 이메일. 거짓말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정희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CCTV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남편은 CCTV 위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복도 CCTV 녹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 한 달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왜 CCTV 녹화 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라진 후 정희는 복도에 나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CCTV가 보였어요. 정희가 수진에게 뺨을 맞았던 바로 그 자리를 찍고 있는 카메라였어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요즘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도 스트레스 많으시잖아.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이해해줘.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갱년기라 그런가? 정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요. 재훈아,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 입장도 생각해봐.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생각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아들도요. 하지만 재훈이 전화 끊기 직전에 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 직감은 항상 맞잖아. 뭔가 이상하면 확인해봐. 그 말이 정희를 붙들었어요. 맞아요. 정희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10년 전 회사에서 3억 원이 사라졌을 때도 다들 포기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직감을 믿었어요. 뭔가 이상해. 석 달간 장부를 파헤쳤어요.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았어요. 정희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회계사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진실을 말해요. 정희는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요. 이틀 후였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정희는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회사 서류, 명함, 볼펜. 별다른 건 없었어요. 정희는 침실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 재킷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영수증이 나왔어요. 커피숍 영수증이었어요. 이틀 전 거였어요. 아메리카노 2잔. 남편은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아요. 에스프레소를 마시죠. 정희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 차가 있었어요. 퇴근해서 타고 나가곤 하니까요. 정희는 차 문을 열었어요. 예비키가 있었거든요. 조수석 서랍을 열었어요. 휴지, 물티슈, 그리고 영수증이 또 있었어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녁 식사 2인분 10만 원. 남편은 그날 밤 회식이라고 했었어요. 정희는 영수증 뒷면을 봤어요. 남편 필적으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누구랑 약속인가요? 정희는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요.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처럼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늦었네. 저녁은? 먹고 왔어. 회사 회식? 응. 거짓말이에요. 영수증에는 2인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회식이 2인분일 리 없죠. 정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정희는 남편 재킷을 살펴봤어요. 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번에는 더 진했어요.
정희는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영수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강남 소재.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오늘 날짜였어요. 정희는 영수증을 보며 굳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곧 나올 거예요. 정희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안 자고 뭐해? 그냥 드라마 보려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모텔 영수증 사진이 있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모든 걸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2주일 후 자신이 남편 차에서 결정적인 물건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요. 2주일이 또 지났어요. 정희는 남편을 관찰했어요. 조용히요. 조심스럽게요. 10년 전 횡령범을 찾을 때처럼요. 흔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수증 하나, 문자 알림 하나도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어요. 저녁 때 올게. 하지만 골프채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정희는 확신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남편이 나간 후 정희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 차가 있었어요. 출퇴근용 차였죠. 골프 갈 때는 이 차를 안 써요. 정희는 차 문을 열었어요. 조수석 서랍을 열고 뒷좌석 밑을 확인하고 트렁크를 뒤졌어요. 트렁크에서 쇼핑백이 나왔어요.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였죠. 정희는 가방을 열었어요. 귀걸이 케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였어요. 정희의 것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귀를 뚫지 않았거든요. 귀걸이 케이스 안에 영수증이 있었어요. 200만 원. 구매일은 사흘 전이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찍었어요. 귀걸이도 영수증도요. 그리고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았어요. 차에서 내려오면서 정희는 생각했어요. 200만 원짜리 귀걸이를 누구한테 줬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정희는 집으로 올라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사진들이 있었어요. 모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커피숍 영수증, 귀걸이,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필요했어요. 정희는 알았어요. 더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돌아왔어요.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골프 어땠어? 좋았어. 남편은 피곤한 척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남편 옷을 확인했어요. 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같은 향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이었어요. 긴 머리카락, 검은색. 정희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짧은 머리거든요. 정희는 머리카락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증거였어요. 사흘 후였어요. 남편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정희는 결심했어요.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기로요. 남편은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충전기는 거실에 있었죠. 정희는 기다렸어요. 밤 11시쯤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베란다로 나가서요. 핸드폰 충전기가 거실에 꽂혀 있었어요. 정희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남편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비상용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정희는 그걸 들고 침실로 갔어요. 남편 양복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화면이 열렸어요. 정희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수진아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어요. 수진, 옆집 여자였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문자를 열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정희는 위로 스크롤했어요. 오래된 메시지부터 봤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수진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나. 오후에 볼까? 수진이 답장했어요. 좋아요. 오빠 어디서 만날까요? 남편이 또 보냈어요. 강남역 2번 출구. 정희는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수진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남편의 답장이었어요. 나도. 금요일에 보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답했어요. 나도. 수진이는 정말. 정희는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최근 메시지로 갔어요. 3일 전 메시지였어요. 남편이 수진에게 보냈어요. 정희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데. 수진이 답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보냈어요. 이혼해야지. 수진이 물었어요. 오빠, 이혼하면 재산 반으로 나눠야 하잖아요. 남편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야. 차라리. 수진이 다시 물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보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정희는 핸드폰을 놓았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23년이었어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키우고 웃고 울고 함께 늙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옆집 여자와 자신을 어떻게 제거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울면 안 됐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정희는 남편 핸드폰으로 중요한 문자들을 자기 핸드폰에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요. 날짜, 시간, 내용 모두요. 베란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일 봐.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재빨리 남편 핸드폰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어요. 충전 케이블을 서재에 갖다 놓고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 응, 곧 잘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남편과 수진의 문자 메시지들이요. 증거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았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남편이 무슨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는 섬뜩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히 자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얼굴을 봤어요. 23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낯선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정희는 생각했어요. 옆집 여자가 1년 전에 이사 왔을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수진은 남편에게 친절했어요. 오빠,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오빠, 전구 좀 갈아주실 수 있어요? 오빠, 혼자 사니까 외로워요. 정희는 그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죠. 남편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지는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불륜이 시작됐어요. 정희는 깨달았어요. 뺨 맞은 사건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수진이 일부러 정희를 도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수진 편을 들었죠.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정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폭력적이고 예민한 아내. 그렇게 만들려고요. 그럼 이혼할 때 유리해지니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정희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요. 그리고 정희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을 잡았던 것처럼요. 이번에도 증거를 모으겠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남편과 옆집 여자를 법정에 세우겠어요. 정희는 노트를 꺼냈어요. 회계사 시절 쓰던 조사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모텔 영수증, 날짜, 시간 기록. 둘, 레스토랑 영수증, 2인분 10만 원. 셋, 귀걸이 200만 원. 정희 거 담임. 넷, 향수 냄새 반복적으로 발견. 다섯, 머리카락 긴 머리 검은색. 여섯, 문자 메시지 6개월치. 일곱, CCTV 확인. 남편이 녹화 기간 문의. 여덟, 뺨 맞은 사건. 계획적 도발. 정희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증거는 쌓여갔어요. 하지만 불륜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른 방법이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정희는 펜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정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불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어요. 정희는 친구 은영에게 전화했어요. 최은영, 56세, 정희와 20년 지기였어요. 전직 형사였죠. 서울강력계에서 15년 근무했었어요. 은영아, 나 좀 만나줄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로는 설명 못해. 만나서 얘기할게.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죠. 모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귀걸이, 문자 메시지. 은영은 하나하나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영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증거부터 더 모으자. 증거? 응. 불륜만으로는 부족해. 더 파고들어야 해. 은영은 15년간 형사로 일한 사람이었어요. 증거 수집의 전문가였죠. 정희야, 너 10년 전 기억나? 무슨? 대기업 3억 원 횡령 사건. 너가 범인 잡았잖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너 어떻게 했어? 석 달간 장부 파고들었잖아. 하나도 안 놓치고. 그건 숫자였잖아. 지금도 똑같아. 남편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그걸 찾아내야 해. 은영이 노트를 꺼냈어요. 일단 남편 행적부터 조사하자. 변호사 만났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정희는 생각났어요. 남편이 CCTV 녹화 기간을 확인했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CCTV? 왜? 모르겠어. 그냥 복도 카메라 보면서. 정희야, 그거 심상치 않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은영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몇 군데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 시절 인맥이었어요. 응, 나야. 부탁 하나만. 강민수라는 사람 있는데. 은영은 남편 인적사항을 불러줬어요. 최근에 변호사 상담 받았는지 좀 알아봐 줄래? 이틀 후 은영이 전화했어요. 정희야, 만나야겠어.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은영은 서류를 펼쳤어요. 정희야, 너 남편 1년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했어.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1년 전부터? 응. 4번 만났어. 상담 내용은 이거야. 은영이 메모를 보여줬어요. 배우자가 정신질환 있으면 재산관리권 가져올 수 있나요? 진단서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강제 입원 절차는? 정희는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 답변이 이래. 진단서와 법원 판결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너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 정희는 기억났어요. 남편이 수진에게 보낸 문자.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은영아, 그 방법이 뭘까? 그걸 찾아야 해. 그리고 정희야. 은영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너 통장 확인해 봤어? 통장? 응. 혹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적 없어? 정희는 생각해 봤어요. 통장은 정희 명의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공동 명의로 돼 있었죠. 확인 안 해봤는데. 당장 확인해. 지금. 정희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어요. 최근 입출금 내역이 쭉 나왔어요. 정희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지난 2년간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어요. 출금 내역이었어요. 정희가 모르는 출금이었어요. 은영아, 이거 봐. 은영이 화면을 봤어요. 24개월, 매달 200만 원씩. 정희가 계산했어요. 회계사 출신이었죠. 숫자 계산은 빠르게 나왔어요. 5천만 원이야. 뭐? 2년간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정희는 출금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출금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공동 명의니까 가능했죠. 그리고 송금 내역도 있었어요. 송금처를 봤어요. 박수진, 옆집 여자였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놓았어요. 남편이 내 돈을 수진이한테 보냈어. 2년간 5천만 원을. 은영이 말했어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였어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돈을 훔쳐서 불륜 상대에게 줬어요. 이건 횡령이야.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동 명의라도 너 동의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빼가면 횡령이야. 정희는 은행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요. 날짜, 금액, 송금처 모두요. 은영아, 이제 어떻게 해? 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희야, CCTV 영상 확보해야 해. CCTV? 응. 너가 뺨 맞은 날 영상.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해보자. 다음 날 정희와 은영은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죄송한데요. 한 달 전 복도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해서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컴퓨터를 켰어요. 영상을 찾았어요. 정희가 뺨 맞은 날이었어요. 화면에 복도가 나왔어요. 정희와 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이 정희 뺨을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여기요. 정희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전으로 돌려주세요. 영상을 되감았어요. 그리고 정희는 봤어요. 결정적 장면을요. 폭행 3초 전이었어요. 계단에서 남편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수진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한 신호였어요. 그 후 수진이 정희 뺨을 때렸어요. 은영이 말했어요. 저기, 저 부분 화면 멈춰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멈췄어요. 남편이 고개 끄덕이는 장면이었어요. 이거 복사할 수 있나요? 신분증이랑 사유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정희는 서류를 작성했어요. USB에 영상을 복사했어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은영이 말했어요. 정희야,
이거 완전히 계획된 거야. 뭐가? 너가 뺨 맞은 거. 남편이랑 수진이가 짠 거야.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의미야? 생각해봐. 남편이 CCTV 위치 확인했잖아. 그리고 신호를 보냈어. 그럼 수진이가 널 도발하려고 했던 거야. 너가 먼저 때리게. 정희는 이해했어요. 내가 때리면 CCTV에 찍히고. 응. 그럼 너를 폭력적인 아내로 만들 수 있지. 정신병 주장할 때 유리하고. 근데 나는 안 때렸잖아. 그래서 계획이 실패한 거야. 너가 참았으니까. 은영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널 때렸어. 그것도 계획 비었을 거야. 무슨? 너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폭발하게 만들려고. 정희는 전율이 흘렀어요.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 정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던 거였어요. 카페로 돌아왔어요. 은영이 노트에 정리했어요. 정희야, 지금까지 증거가 이거야. 하나, 불륜 증거, 모텔, 레스토랑, 문자 메시지. 둘, 횡령, 2년간 5천만 원. 셋, 재산 탈취 음모, 변호사 상담 기록. 넷, 가짜 폭행극, CCTV 신호. 근데 아직 부족해. 뭐가? 다른 방법이 뭔지 모르잖아. 정희도 알았어요. 남편이 정신병원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더 위험한 방법일까요? 정희는 불안했어요. 은영아, 무섭다. 은영이 정희 손을 꽉 잡았어요. 정희야, 너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도 잡았잖아. 대기업 사람들도 못 찾던 범인을. 그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전문가야. 숫자와 증거의 전문가.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요. 정희는 회계사였어요. 석 달간 장부를 파헤쳐서 3억 원 횡령범을 찾아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5천만 원 횡령? 정희한테는 쉬운 일이었어요. 은영아, 더 파고들어야겠어. 어떻게? 남편 행동을 더 관찰할 거야. 그리고 다른 방법이 뭔지 알아낼 거야.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냉정함이었어요. 사냥꾼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다음 목표 다른 방법 파악. 정희는 펜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정희는 생각했어요. 곧 알아낼 거예요. 남편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정희는 몰랐어요. 일주일 후 자신이 상상도 못할 결심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과 수진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정희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가 구역질이 났어요. 일주일 만에 3kg이 빠졌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어요. 요즘 입맛이 없네.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병원 가봐. 남편이 말했어요. 병원. 또 그 말이었어요. 정희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괜찮아.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봤죠. 아마 수진이랑 문자하고 있을 거예요. 정희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같은 집에 남편과 있는 게 지옥이었어요. 복도에서 수진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수진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랑 자고 있어. 너는 바보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물소리를 틀어놓고 울었어요. 남편이 듣지 못하게요. 이틀 후였어요. 아들 재훈이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정희는 거짓말했어요.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 아버지가 불륜 중이고 엄마 돈 5천만 원 훔쳐서 여자한테 줬고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엄마 아빠 말로는 엄마가 요즘 예민하시대.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맞아요. 재훈아, 엄마는 예민하지 않아. 알아, 엄마. 근데 갱년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너무 화내지 마. 아빠도 힘드실 거야.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요. 알았어. 끊을게. 엄마. 괜찮아. 일 바쁘지?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23년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좋은 아내였어요. 좋은 엄마였어요. 남편을 믿었고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희는 울고 또 울었어요. 그날 밤 은영이 전화했어요. 정희야, 괜찮아? 은영아. 정희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정희야, 집 앞으로 나와. 지금 갈게. 10분 후 은영이 왔어요. 차에 탔어요. 은영은 정희를 안아줬어요. 울어. 실컷 울어. 정희는 은영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은영이 말했어요. 정희야, 지금 울 시간 없어. 뭐? 너 회계사였잖아. 대기업 횡령범도 잡았잖아. 그건 그 능력으로 저 나쁜 놈들 박살내자.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떻게? 증거 더 모으는 거야. 그리고 법정에 세우는 거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영아, 나 힘들어. 못하겠어. 정희야. 은영이 정희 어깨를 잡았어요. 너 10년 전 생각나? 3억 원 사건. 응. 경찰도 포기했어. 회사도 포기했어. 근데 너는 석 달간 파고들었잖아. 정희는 기억났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장부를 매일 15시간씩 봤어요. 숫자가 눈앞에서 춤췄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았어요. 그 능력이 아직도 너한테 있어. 은영이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잖아. 그래서 더 해야지. 저놈이 너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정희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23년을 함께 살면서요. 정희는 아무것도 몰라. 순진해. 바보야.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은영아. 응? 나 복수하고 싶어. 은영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거야. 그 눈빛. 어떻게 해야 해? 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희야, 생각해봤어. 뭐? 걔네가 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잖아. 응. 그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정희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야? 너가 일부러 정신병 환자 연기를 하는 거야. 뭐? 그럼 남편은 완전히 속을 거야. 드디어 증상이 나타났어.
하면서 은영이 설명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증거를 모으는 거지. 남편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른 방법이 뭔지. 정희는 놀랐어요. 내가 연기를? 응. 남편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억 못하는 척, 물건 잃어버린 척, 같은 질문 반복하기. 정희는 고민했어요. 그게 가능할까? 10년 전 3억 원 횡령범한테 석 달간 연기한 거 기억나? 뭐? 너 그때 범인 눈치 못 채게 조사했잖아. 그냥 일상적인 감사해요 하면서. 정희는 기억났어요. 맞아요. 그때 정희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석 달간 증거를 모았어요. 범인은 끝까지 몰랐죠.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는 이정희야. 은영이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10년 전의 자신이었어요. 냉철하고 전략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회계사. 은영아. 응? 나 해볼게. 정말? 응. 연기할게. 완벽하게.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냥꾼이었어요. 좋아. 그럼 계획을 짜자. 은영이 노트를 꺼냈어요. 일단 첫 주에는 가벼운 증상부터. 어떤? 날짜 헷갈리기, 물건 찾기, 뭐 그런 거. 알겠어. 둘째 주에는 좀 더 심하게. 같은 질문 반복하기. 응. 셋째 주쯤 되면 남편이 확신할 거야.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모으는 거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은영아, 남편이 내 연기를 눈치채면? 눈치 못 채. 넌 전문가니까. 은영이 웃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확신하고 있잖아. 정희가 이상해하고. 맞아요. 남편은 이미 정희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럼 연기하기 더 쉬울 거예요. 은영아, 고마워. 뭐가? 우리 20년 친구잖아. 은영이 정희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도 잡았어. 이번에는 5천만 원이네.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년 전보다 쉽겠네. 그래.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어요. 일주일 만에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정희야. 10년 전 3억 원 횡령범을 잡은 사람. 대기업이 포기한 사건을 해결한 사람.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정희는 노트를 펼쳤어요. 세 페이지에 적었어요. 작전 명령 이용. 기간 4주. 목표 남편의 계획 파악 및 증거 확보. 정희는 펜을 놓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완벽한 연기를요. 정희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연습했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랬나? 당황한 표정을 연습했어요. 완벽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냉소적인 미소였어요. 강민수, 당신은 나를 몰랐어요. 나는 23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싸울게요. 정희는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계획이 있었거든요. 정희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10년 전 꿈이었어요. 3억 원 횡령범을 잡던 날의 꿈이었어요. 범인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정희는 웃으며 잠들었어요. 곧 현실이 될 거예요. 남편이 무너지는 장면이요.
그날 밤부터 정희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한 달간 정희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첫째 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정희를 봤어요. 금요일이잖아. 정희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랬구나.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정희를 봤어요. 왜? 뭐 약속 있어? 아니, 그냥.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었어요. 시작이야. 이틀 후였어요. 정희는 일부러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찾았어요.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정희가 소파 쪽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없었어요. 남편이 집안을 뒤졌어요. 10분 후 냉장고를 열었어요. 리모컨이 우유 옆에 있었어요. 여보, 이거 왜 여기 있어?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랬나? 냉장고에 리모컨을? 미안. 기억이 안 나.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전화했어요. 베란다로 나가서요. 정희는 문틈으로 들었어요. 수진아, 정희가 진짜 이상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어. 정희는 속으로 웃었어요. 걸렸어. 둘째 주. 정희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지금 먹고 있잖아. 정희는 당황한 척했어요. 아, 그렇구나. 30분 후였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방금 물어봤잖아. 그랬어? 미안. 남편은 정희를 빤히 봤어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그런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알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걸요. 셋째 주, 남편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병원 가보자. 정희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싫어. 나 괜찮아. 근데 요즘 너무 이상해. 병원 안 가. 절대 안 가. 정희는 일부러 격하게 반응했어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전화했어요. 베란다에서요. 정희는 문틈으로 들었어요. 수진아, 정희가 병원 가기를 거부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조금 더 지켜봐. 증상이 더 심해지면 그때 강제로. 남편이 답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정희는 문 뒤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날짜와 내용을 적었어요. 3월 15일 오후 9시 30분. 남편과 수진 통화. 강제 입원 계획 논의. 증거였어요. 넷째 주. 남편이 옆집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희는 우연히 봤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드디어 증상이 나타났어. 정희는 사진을 찍었어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완벽해. 계속 속고 있어. 이후 3달간 정희와 은영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았어요. 첫째 달. 정희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남편 전화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이었어요. 자기 집 거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아내가 기억력 장애 있는 것 같아요. 진단서 받으면. 정희는 문 뒤에서 노트에 적었어요. 날짜, 시간, 내용 모두요. 결정적인 대화도 있었어요. 밤이었어요. 남편이 수진과 통화했어요. 거실에서요. 정희는 방에 있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나. 수진이 답했어요.
오빠, 진짜? 그럼 아파트. 남편이 말했어요. 응, 다 우리 거야. 정희는 모든 걸 메모했어요. 완벽하게요. 둘째 달, 은영의 추천으로 전문 탐정을 고용했어요. 비용은 500만 원이었어요. 정희의 돈으로 냈어요. 남편 몰래요. 탐정이 남편과 수진을 미행했어요. 일주일 후 사진이 왔어요. 모텔 출입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수진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었어요.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정희는 사진을 보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모을 때였어요. 2주일 후였어요. 탐정이 전화했어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옆집 여자가 다른 남자랑도 만나요. 정희는 놀랐어요. 다른 남자요? 네. 며칠간 단독으로 미행했거든요. 남편분과 만나지 않는 날도 외출하길래 따라갔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강남역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40대 중반, 결혼 반지 착용. 기혼자라는 거네요? 네. 둘이 팔짱 끼고 걷더니 모텔에 들어갔어요. 어디 모텔이요? 남편분이랑 갔던 바로 그 모텔입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수진이가 네.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수진과 다른 남자가 걷는 사진이었어요. 친밀하게요. 모텔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어요. 정희는 은영에게 전화했어요. 은영아, 큰일이야. 왜? 수진이가 민수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 뭐?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영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정희야, 이 여자. 동시에 여러 명 만나는 거야. 민수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네. 호구 중에 호구지. 은영이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야, 이 여자 과거를 조사해야겠어. 어떻게? 내가 부산이랑 대구에 경찰 동기가 있어. 물어볼게. 일주일 후였어요. 은영이 전화했어요. 정희야, 만나야겠어. 큰일 터졌어.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영은 서류를 펼쳤어요. 정희야, 수진이 과거 조사했어. 뭐가 나왔어? 이 여자 전문가야. 은영이 설명했어요. 부산에서 3년 전 김모라는 남자, 52세, 식당 사업자. 무슨 일이? 수진이가 이웃으로 접근했어. 불륜 시작하고 재산 이전 약속받고 3천만 원 받아서 사라졌어. 결과는 김씨 파산, 이혼, 지금 원룸 거주. 정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대구는요? 2년 전 박모라는 남자, 48세, 내과 의사. 수법이 같아요? 응. 환자로 만나서 접근, 불륜, 이혼 유도, 5천만 원이랑 차받음. 결과는 박 씨 아내랑 이혼 우울증으로 병원 폐허.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 완전 전문가네. 민수는 세 번째야. 아니, 지금 만나는 다른 남자까지 하면 네 번째. 우리가 막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 생기겠지. 은영이 서류를 더 꺼냈어요. 부산 김 씨랑 대구 박 씨한테 연락했어. 뭐라고 했어요? 둘 다 법정에서 증언하겠대. 정말요? 응. 김 씨가 그러더라.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꼭 처벌해 주세요. 박 씨는요? 법정에서라도 증언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기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지는 여러 남자들을 망쳤어요. 계획적으로요. 셋째 달, 정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불륜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통장 거래 내역, 횡령 5천만 원 증거.
CCTV 영상. 고개 끄덕이는 신호. 가짜 연기로 남편을 속인 메모. 수진의 과거 자료. 부산, 대구 피해자 증언서.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100% 승소입니다. 정말요? 네. 특히 가짜 연기로 상대방을 속인 건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남편 측에서 아내가 정신병이라고 주장할 텐데 부인께서 오히려 남편을 속인 걸 증명하면 남편 주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고소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고 옆집 여자는 사기죄로 입건 가능합니다. 과거 피해자들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됩니다.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이 사건 꼭 이기겠습니다. 정희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정희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어요. 5개월간의 계획이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대결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희가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정희는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증거 수집 완료. 총 기간 5개월. 수집한 증거 1. 불륜 사진 15장 2. 문자 메시지 100건 이상 3. 횡령 5천만 원 통장 내역 4. CCTV 영상 신호 장면 5. 가짜 연기 메모 날짜별 상세 기록 6. 수진 과거 자료 부산, 대구 7. 피해자 증언서 2부 8. 변호사 선임 완료. 정희는 펜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냉정한 미소였어요. 강민수, 박수진. 5개월간 완벽한 계획이 끝났어요. 이제 두 사람을 파멸시킬 시간이에요. 정희는 노트를 덮었어요. 내일부터 대결이 시작될 거예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을 무너뜨렸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남편과 옆집 여자를 무너뜨릴 거예요. 정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하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중요한 거야. 그리고 수진 씨도 좀 불러줘.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 씨를? 왜? 그냥 다 같이 얘기할 게 있어.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정희는 은영에게도 전화했어요. 은영아,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와줘. 드디어? 응. 시작이야. 저녁 7시였어요. 거실에 4명이 모였어요. 정희, 남편, 수진, 은영. 남편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수진은 웃으며 앉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두 사람을 봤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놀랐어요. 목소리가.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지난 석 달간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 거 기억하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전부 연기였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입을 벌렸어요. 뭐? 리모컨 냉장고에 넣은 것도, 같은 질문 반복한 것도 전부 일부러 한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정신병자 연기를 한 거죠.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정희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였어요. 사진들이었어요. 모텔 출입 사진. 남편과 수진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6개월간 찍은 거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증거였어요. 프린트한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정희가 읽었어요. 정희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데 이혼해야지.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 번째 증거였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엑셀로 정리된 표였어요. 2년간 매달 200만 원씩 총 5천만 원. 정희가 말했어요. 수진 씨 계좌로 직접 이체. 남편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네 번째 증거였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복도였어요. 정희가 뺨 맞기 직전 장면이었어요. 계단에서 남편이 내려왔어요. 수진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였어요. 그 후 수진이 정희 뺨을 때렸어요. 이 영상 보세요. 정희가 말했어요. 당신이 신호 보낸 거예요. 수진 씨한테. 남편은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나는 계획된 거였죠. 저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증거였어요. 변호사 상담 기록이었어요. 1년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정희가 서류를 읽었어요. 배우자가 정신질환 있으면 재산 관리권 가져올 수 있나요? 강제 입원 절차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여섯 번째 증거였어요. 정희가 노트를 펼쳤어요. 석 달간 제가 적은 메모예요. 3월 15일 남편과 수진 통화. 조금 더 지켜보다가 강제로 발언. 3월 22일 남편 변호사 전화. 진단서 받으면 발언. 4월 5일 수진에게 문자. 드디어 증상 나타났어 발언. 정희는 모든 날짜, 시간, 내용을 적어뒀어요. 회계사답게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정희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사진들을 꺼냈어요. 수진과 다른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강남역에서 걷는 사진. 팔짱 끼고 친밀하게요. 모텔 들어가는 사진. 남편과 갔던 바로 그 모텔이었어요. 남편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이 남자도 기혼자예요. 당신처럼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수진을 봤어요. 나 말고 다른 남자도? 동시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계속했어요. 네. 당신은 여러 명 중 하나였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완전히 당한 거야? 호구였어? 정희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산, 대구 사건 자료였어요. 박수진 씨, 부산에선 김영희, 대구에선 박미선이라고 했죠? 수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3년 전 부산, 김모 씨, 3천만 원 받고 사라짐. 피해자 파산. 2년 전 대구, 박모 씨, 5천만 원 받고 사라짐. 정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찰 보고서였어요. 피해자 진술서였어요. 두 분 다 법정에서 증언하겠대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남편은 수진을 봤어요. 너 전문 사기꾼이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정희가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을 말했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희를 봤어요.
그냥 집에서 놀던 주부가 뭘 안다고. 정희는 냉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강민수 씨, 당신은 저를 몰랐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보에서 강민수 씨로요. 23년을 함께 살면서도 정희가 옛날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10년 전 기사예요. 읽어보실래요? 헤드라인이 컸어요. 대기업 3억 원 횡령 사건, 이정희 회계사가 해결. 남편은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10년 전 한 회사에서 3억 원이 사라졌어요. 정희가 설명했어요. 경찰도 못 찾던 걸 제가 석 달 만에 찾아냈죠. 장부 분석, 증거 추적, 범인 특정. 업계에서는 이정희 회계사로 유명했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게 당신이었어. 네. 하지만 강민수 씨는 관심도 없었죠. 정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강민수 씨는 저를 얕봤어요. 은영이 거들었어요. 정희는 숫자와 증거의 전문가야. 5천만 원 횡령? 정희한테는 식은 죽 먹기지. 정희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강민수 씨가 석 달간 저를 속인 줄 알았죠? 저는 5달간 강민수 씨를 속였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았죠. 정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봐요, 강민수 씨. 남편은 정희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2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냉철한 사람이었다니요. 수진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먼저. 남편이 수진을 봤어요. 닥쳐. 너 때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어요. 감정은 없었어요. 냉정함만 있었어요. 은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만 갈게. 정희도 일어났어요. 강민수 씨, 변호사 선임하세요. 곧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남편은 정희를 붙잡으려 했어요. 여보, 아니 정희야. 정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여보 아니에요. 강민수 씨. 정희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은영과 함께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고함 소리도 들렸어요. 정희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은영이 물었어요.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승자였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희는 심호흡했어요. 은영아. 응? 고마워. 뭐가?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정희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생각했어요. 시작이야. 진짜 심판은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을 무너뜨렸던 것처럼요. 이번에도 이길 거예요. 완벽하게요. 2주일 후였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이었어요.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은영이 있었어요. 아들 재훈도 왔어요. 재훈은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것만 알았죠.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기립.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희 측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먼저 불륜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진들이 제출됐어요. 모텔 출입 사진,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 키스 사진.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해 없습니다. 남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다음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피고와 박수진 씨의 문자 내용입니다.
프린트된 문자들이 제출됐어요. 정의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데 이혼해야지.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재판장이 문자를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피고, 이 문자가 사실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이 다른 방법의 의미입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이 제출됐어요. 피고는 1년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배우자를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재산관리권을 빼앗는 방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는 원고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그것은 아내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렇다면 왜 재산관리권에 대해 물어봤습니까?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답변하지 못했어요. 정희 측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재판장님,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복도였어요. 남편이 수진과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신호. 그 후 수진이 정희 뺨을 때리는 장면. 이것은 계획된 폭행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피고와 박수진 씨는 원고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정신병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은 땀을 흘렸어요. 그건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수진 씨한테 신호를 보낸 겁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횡령 증거였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2년간 원고명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제출됐어요. 엑셀로 정리된 표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24개월간 모두 박수진 씨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봤어요. 피고, 원고 동의 없이 이 돈을 인출했습니까? 네.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수진 씨에게 준 것입니까? 네. 방청석에서 재훈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5천만 원을? 그때 정희 측 변호사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재판장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수진 씨는 피고뿐 아니라 다른 기혼 남성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제출됐어요. 수진과 다른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박수진 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남성을 속였습니다. 부산, 대구 사건 자료가 제출됐어요. 3년 전 부산. 피해자 김모 씨. 3천만 원 편취. 2년 전 대구. 피해자 박모 씨. 5천만 원 편취. 두 분 모두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석을 봤어요. 증인 김모 씨, 나오십시오. 부산에서 온 남자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50대 중반이었어요. 초췌해 보였어요. 증인, 박수진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웃이었습니다. 3년 전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외롭다고 했고요. 그래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혼하면요.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파산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고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인 박모 씨, 나오십시오. 대구에서 온 남자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40대 후반이었어요. 증인 박수진 씨와의 관계는 환자로 만났습니다. 2년 전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혼을 유도했어요. 5천만 원이랑 차를 줬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결과는 박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지금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이 나갔어요. 재판장이 남편을 봤어요. 피고 들었습니까? 박수진 씨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피고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정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정희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원고님, 왜 가짜 정신병 연기를 하셨습니까?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피고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석 달간 완벽하게 연기하며 피고의 범죄 계획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희가 말했어요. 저는 전직 회계사입니다. 10년 전 대기업 3억 원 횡령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제출됐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우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석 달간 장부를 분석해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숫자와 증거를 다루는 건 제 전문 분야입니다. 피고의 5천만 원 횡령은 제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재판장이 정희를 봤어요. 원고님 대단하십니다. 휴정 시간이었어요. 재훈이 정희에게 왔어요. 엄마, 재훈아.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전 그 사건도 엄마가. 저는 몰랐어요. 정희가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재훈아. 엄마는 겸손한 성격이라 말 안 했던 거야. 재훈이 아버지 쪽을 봤어요. 아버지는 변호사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실망했어요. 재훈이 아버지에게 갔어요. 엄마를 완전히 얕봤네요. 재훈아, 엄마는 아빠보다 훨씬 강한 분이에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재훈은 다시 엄마 쪽으로 갔어요. 재판이 재개됐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의 불륜, 재산 횡령, 배우자에 대한 범죄 음모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특히 원고를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탈취하려 한 계획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원고 측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 측 반박이 전무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횡령액 반환 5천만 원, 총 1억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겼어요. 완벽하게요. 법정 밖에서 정희와 재훈이 걸었어요. 엄마,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우리 집. 제가 자주 갈게요. 아내랑 같이. 그래. 손주 빨리 보고 싶구나. 두 사람은 웃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홀로 서 있었어요. 변호사도 떠났어요. 남편은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아들과 함께요. 남편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자신이 23년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정희는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지만요. 판결 후 2주일이 지났어요. 정희는 법원 집행관과 함께 집에 갔어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러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초췌해 보였어요. 강민수 씨,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말했어요. 남편은 정희를 봤어요. 정희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드립니다. 짐을 싸서 나가세요. 집행관이 서류를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희는 집행관과 함께 나왔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큰 집에서 원룸으로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부장님이 아내한테 완전히 당했대. 5천만 원 횡령하고 불륜하다가 들켰대. 아내가 전문가였는데 몰랐대.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회사는 남편을 불렀어요. 강 부장님,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퇴직을 권고합니다. 남편은 항변했어요. 아직 퇴직까지 3년 남았는데 명예퇴직으로 하시죠. 퇴직금은 드립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대폭 삭감됐어요. 그마저도 정희에게 배상금으로 가야 했어요. 1억 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빈손이 됐어요. 수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 후 부산과 대구 피해자들이 수진을 고소했어요. 사기죄였어요. 수지는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다. 수지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감옥에는 안 갔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요가원은 폐업했어요. 소문이 났거든요. 회원들이 모두 떠났어요. 저 강사 사기꾼이래. 기혼 남자들 여러 명 속였대. 수지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어요. 관리비를 못 냈거든요. 벌금 3천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다른 남자 최재석에게 전화했어요. 재석 오빠, 누구야? 최재석은 이미 수진을 차단했어요. 법정 소식을 들었거든요. 당신 사기꾼이잖아.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은 혼자 남았어요. 남편도 수진을 원망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수진이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파트 근처에서요. 너 때문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오빠가 먼저 접근했잖아요. 너가 날 속인 거야. 다른 남자도 있었잖아. 오빠도 날 이용한 거잖아요. 아내 재산 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했어요.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완전히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나이도 있었고 소문도 났으니까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강민수 아내한테 당했대. 바보 같은 놈. 친구들은 남편을 피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요. 원룸에서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자신이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남편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행복한 척했어요. 사실은 지루했어요. 23년 같은 사람과 사는 게요. 수진이 나타났을 때 설렜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보였어요. 수진은 돈을 노린 거였어요. 남편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정희의 재산을 노렸으니까요. 하지만 정희가 더 위였어요. 완전히요. 남편은 정희를 몰랐어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을 잡은 전문가였다는 걸요. 회계사였다는 걸요. 냉철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었다는 걸요. 남편은 정희를 그냥 주부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게 남편의 실수였어요. 술병이 비었어요. 남편은 또 술을 마셨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정희한테 가자. 용서를 빌자. 밤 11시였어요. 남편은 예전 집으로 갔어요. 정희가 사는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희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민수야.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야.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죠. 정희가 말했어요. 남편은 현관 밖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희야. 정희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감정은 없었어요.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용서해줘. 안 돼요. 제발.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강민수 씨가 만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23년을 함께 살면서도 강민수 씨는 저를 몰랐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10년 전 3억 원 사건도 내가 해결한 거였어. 나는 회계사였어. 전문가였어. 근데 당신은 관심도 없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바보였어. 네, 바보였어요. 당신은 나를 그냥 주부라고 생각했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았으니까요. 강민수 씨는 저를 완전히 얕봤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훔치려 했고요.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고요.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23년 기회를 드렸어요. 강민수 씨는 그 기회로 저를 배신했죠. 그리고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어요. 남편은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10년 전 3억 원 횡령범도 잡은 사람이에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5천만 원 횡령? 강민수 씨는 저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몰랐어. 정말 이제 끝이에요. 정희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정희야, 제발. 남편이 문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강민수 씨. 강민수 씨는 23년 동안 나를 몰랐어요. 이제 와서 뭘 시작해요? 나는 강민수 씨가 원했던 건 내 재산이었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부인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끝이에요. 돌아가세요. 정희가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정희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등이었어요. 정희는 감정이 없었어요. 동정도 미움도요. 그냥 끝이었어요. 완전히요. 3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급여는 절반이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어요. 재우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어요. 아빠, 전 엄마 편이에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저녁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전직 회계사 이정희 씨, 피해 여성 돕는 활동 시작. 화면에 정희가 나왔어요. 강연하는 모습이었어요. 능력 있는 여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의 능력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TV를 껐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누구한테 당한 거야. 자괴감이었어요. 이정희, 10년 전 3억 원 횡령범을 잡은 전문가. 회계사, 냉철하고 전략적인 사람. 남편이 23년간 몰랐던 사람. 남편은 혼자 울었어요. 원룸에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완전한 패배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영원히요. 1년이 지났어요. 봄이었어요. 정희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꽃향기가 났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은 리모델링 했어요. 밝은 색으로요. 새로운 가구도 들였어요. 과거의 흔적을 지웠어요. 거실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재훈과 며느리 사진이었어요. 며느리 배가 불러 있었어요. 곧 손주가 태어날 거예요. 정희는 설렜어요.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훈과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와라. 배는 좀 어때? 괜찮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요리 실력 늘었다. 그래.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뭐 하세요? 여러 가지. 바빠. 정희는 웃었어요. 정희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아침에는 수채화를 그렸어요. 취미로 시작한 거였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오후에는 요가를 했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어요.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당당한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배우자 불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모임이었어요. 부산 김 씨와 대구 박 씨도 모임에 참여했어요. 정희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김 씨가 말했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박 씨도 웃었어요. 정희는 뿌듯했어요. 한 달에 2번 여성단체와 복지관에서 강연도 했어요. 제목은 능력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강합니다였어요. 오늘도 강연이 있었어요. 재훈과 며느리가 점심을 먹고 돌아갔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손주 건강하게 낳아라. 정희는 준비를 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강당에 50명쯤 모였어요. 50대, 60대 여성들이었어요. 정희는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희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일이에요. 남편에게 배신당했죠.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에요. 청중이 집중했어요. 남편은 저를 그냥 주부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 재산을 훔치려 했고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어요. 청중이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오히려 역으로 이용했죠. 가짜 정신병 환자 연기를 하면서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5달간 완벽하게 계획했고요. 법정에서 이겼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정희는 계속했어요. 저는 전직 회계사입니다. 10년 전 대기업 3억 원 횡령 사건을 해결했어요. 석 달간 장부를 분석해서 범인을 찾아냈죠. 업계에서는 이정희 회계사로 유명했어요. 청중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정희는 잠시 멈췄어요. 남편은 마지막에 무릎 꿇고 애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말했죠.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강민수 씨는 23년 동안 나를 몰랐어요 라고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정희는 청중을 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능력을 숨기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냥 주부, 나이 든 여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회계사였어요. 누군가는 변호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교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업가일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을 기억하세요. 정희는 한 명 한 명을 봤어요.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요. 가만히 당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전략적으로 싸우세요. 당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요. 청중이 울기 시작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숫자와 증거로 싸웠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능력 있는 여성을 절대 얕보지 못하게 만드세요.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처럼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의는 미소 지었어요. 23년은 배신당했지만요. 앞으로의 23년은 제 겁니다. 당신도요.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강연이 끝났어요. 여러 사람이 정희에게 왔어요. 정혜 씨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정희는 차 안에서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생각했어요. 1년 전 뺨을 맞았을 때요. 남편이 웃었을 때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희는 더 강해졌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10년 전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대기업 3억 원 횡령 사건, 이정희 회계사가 해결. 정희는 액자를 봤어요. 미소 지었어요. 나는 항상 강했어. 단지 남편이 몰랐을 뿐이야. 정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별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뭐? 지금 가. 정희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병원으로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희의 손주가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희에게요.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요. 정희는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손주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강한 사람이야. 너의 엄마도 강해. 너도 강할 거야. 능력을 숨기지 마. 당신은 강하니까.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나아갔어요.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 그리고 정희의 이야기는요.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강해.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능력 있는 여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저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3년은 배신당했지만요. 앞으로의 23년은 제 겁니다. 여러분도요. 능력 있는 여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